안녕하세요. 슈리쌤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시험 합격 강의 2강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슈리쌤입니다. 출발! 사회복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답게 못 살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잘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만이 쌓이겠죠? 이런 불만을 해결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더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제도나 정책을 마련해야겠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국민건강보험제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돈을 주는 제도, 그런 제도들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사회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물으면요. 기억하세요.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부조, 두 번째 사회보험, 세 번째 사회서비스 각각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공공부조는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되겠죠. 두 번째 사회보험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한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전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얘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회보험 그러면 예전에는 4대 보험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5대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보험의 5가지 종류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5대 산이 있대요. 그 산에서 나는 연고가 있는데요. 노인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외워볼게요. 5대 사회보험인데 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고요. 연은 국민연금보험의 연입니다. 고는 고용보험의 고고요.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노인이고 건강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입니다. 5대 산 연고는 노인 건강에 좋다. 산재, 연금,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서비스는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를 말하고요. 뒤에 다양한 종류의 사회 서비스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인구 고령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뉘어지는데요. 퍼센트는 7% 이상 14% 미만인 국가는 고령화 사회,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는 고령사회라고 하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여서 현재 2019년인 우리나라는요. 고령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 이상인 국가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될 때까지는요. 한 18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예상되는 시간은요. 한 8년 정도죠. 18년이 걸렸는데 8년만 지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즉, 인구가 고령화되는 게 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하실 건 현재 저희는
가운데 고령사회, 노인 인구수가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온천 표시 있죠?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요. 독립의 원칙이에요. 독립이 뭐예요? 홀로 서는 거잖아요. 홀로 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산다는 건 독립해서 산다는 거죠. 시설에서 산다는 건 의존해서 사는 거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의 원칙은요. 가능한 한 친숙한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참여의 원칙. 어르신들은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합니다. 노인과 젊은이의 세대를 그 문화를 분리해야 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호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원칙은요. 문장에 보호라는 말이 거의 다 들어가요.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 보호자 들어가죠. 이거 외에도 교재에 나와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면요.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을 읽어봐도 어르신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다 보호의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서 최대한 이루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존엄의 원칙. 존엄은요,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려면 귀한 사람한테는요, 착취와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그리고 귀하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존엄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의 원칙은요.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독자 참여를 보존하자. 독자 참여를 보존하자. 여기서 독은요. 독립의 원칙. 자아는요. 자아실현의 원칙. 참여는 참여의 원칙. 보는 보호의 원칙. 존은 존엄의 원칙입니다. 문제에서 존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차별금지의 원칙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5가지 원칙에 해당이 안 돼요. 이 말 중에서 고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노인복지 사업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구분하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볼게요. 돌봄이잖아요. 보살핌이에요. 가장 보살핌이 필요하신 취약계층은 독거노인이시겠죠. 홀로 사시는 분을 보호하는 사업을 독거노인 보호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거든요. 예전 책에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요. 원래 명칭이 독거노인 보호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통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거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인 돌봄을 해요. 예를 들면 살아계신지 안전하신지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어르신 계세요 하고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못 찾아가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으시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안전을 확인하죠. 고독사 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서비스가 있어요. 공동생활 홈이라는 건 어르신들이 모여서 살게 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마을회관 이런 곳을요, 재건축해서 어르신들이 띄엄띄엄 살고 계신데 다 모아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위로도 되고 말벗도 되고 생사도 안전도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살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요. 아까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었죠. 그것과 조금 대조적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요.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아니지만 마치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처럼 방문 요양이나 가사 돌봄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고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학대받는 어르신들이 있으면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잖아요. 근데 경찰서가 답이 없어. 그럼 뭘 골라야 될까요? 네, 노인보호 전문기관 고르시면 돼요. 여기는요. 학대가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신고를 받으면 가서 조사를 해보고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이 있으면요. 밑에 나오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있죠? 이곳으로 연계하여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여기서는요.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노인 인권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산하로 있으면서 학대 신고가 들어온 노인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에서 지내실 수 없을 때 돌볼 수 있는 쉼터이죠. 단기간 계시면서 지내실 수 있는 곳이죠.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은요. 말 그대로 굶으실 것 같은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무료로 급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치매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서 치매 시험 문제가 우리가 막 10문제가 넘게 나오죠.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치매 안심센터예요. 자,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옆에 있는 거 보시죠. 굉장히 많이 256개 이 정도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조기 검진을 하고 싶으면요. 어디로 가면 되죠? 치매 안심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예약 안 하고 가셔도요.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네, 60세 이상 되시면 치매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은요. 실명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러면 위험성이 아니라 정말 실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도 어르신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일부 수술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은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주고 건강진단 시에 이상이 있으면 연계하여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중에 이 건강보장에 해당되는 사업들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보실게요. 첫 번째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주로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연계를 시켜주죠. 복지관에 자원봉사회를 막 조직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죠. 경로당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곳곳마다 이렇게 지나다 보면 경로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관보다 수도 훨씬 많고요. 어르신들이 집에 이렇게 있으시다가 심심하면 경로당이나 갈까 하고 여가 활동하러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있네요. 노인복지관은요, 경로당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서 여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서요. 노인복지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곳이니까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노인 주거복지시설 하고 나와 있죠? 노인 주거니까 거주하는 집의 개념이에요. 양로원 있죠? 양로시설. 그 다음 노인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하고 거의 하는 일이 같은데요. 규모가 작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과 같은 곳이다. 노인복지주택은요. 우리 행복주택처럼 노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택을 분양해주고 그런 겁니다. 물론 다 자부담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요. 의료자가 들어가죠. 의료자가 들어가는 복지시설은요. 요양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요. 하는 일이 같아요. 중풍이나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로 인지가 현저하게 저하되신 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시는데요. 숙식을 다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적 처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곳은요. 장기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100%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요.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은 20%만 자기부담금을 내시면 됩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요. 여가시설이잖아요. 남는 시간을 보내는 시설이죠.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웠네요. 노인분들이 교복 입고 경로당 가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 여가 시간을 어디서 보낸다고요? 교복 입고 경로당 가서 보낸다. 교복의 교는 노인교실의 교예요. 복은 노인복지관의 복이고요. 경로당은 경로당 되겠습니다. 쉽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은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에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요. 방문요양은 어르신들 댁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3시간, 4시간씩 가사도 도와주고 개인활동도 도와주고 업무도 대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방문요양이고요. 방문목욕은요. 요양보호사 2인이 어르신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주야간 보호는요.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밥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하는 일이죠. 단기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아니라요. 며칠씩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의 서비스는요.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또 생겨날지 모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급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집어넣기 위한 항목이고요. 이 그 밖의 서비스에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한 가지만 해당됩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받는 곳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이 기관에는요 3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노인 인력 개발 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노인 취업 알선 기관 등이 있습니다. 다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있는 복지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이전에 나왔죠.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자,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알림 버튼 3종 세트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열공!